제2의 쿠데타. 예. 제3의 독재. 예. 제3의 독재. 그렇죠. 예.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독재. 전두환 독재죠. 예. 사실은 이제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워낙에 잘 많이 다뤄가지고 예. 신군부의 그 12.12 사태. 그렇죠. 예. 모두 국민들이 계엄을 통해서 또 군부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는지 아주 정확히 잘 공부가 됐죠. 자, 그러면 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네요. 예. 이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예. 2번 다 국민이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체육관 선거로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선거지요. 박정희가 만든 게 이제 통일 주체 이제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일 주체 유신헌법으로. 국민회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충 체육관 선거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대의원들을 한 2,000명에서 5,000명 구성을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체육관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때 뭐 토론도 없고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누구 그러면 예 하고 뽑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가 김정규 총탄에 사망한 이후에도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2명이 또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규화가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자격으로 해서 79년도에 그 당시 이제 무소속이었죠. 대통령이 한번 당선이 되고. 그 대행이라고 보이지 않고 바로 또 그러게 됐나요? 법으로 해서 됐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이때도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도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 헌법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두환이가 여기서 또 99.4%라는 전무후무한 웃기지도 않는 우리가 하여튼 어렸을 때 방공교육을 어쨌든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그래서 1980년에 전두환이가 또 무소속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 초선 대통령이 되지요. 초선 대통령은 어찌됐든 박정희 체제 하에서 된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박정희도 뽑고 최규화도 뽑고 전두환도 뽑고 그래서 8대부터 9, 10, 11대까지 해가지고 4번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뭐 웃긴 얘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87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요즘 뭐 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평통이라고 하죠. 민평통으로 살짝 이제 좀 옷을 갈아입는 계기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민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죠. 근데 자문 기관이죠. 그렇죠. 자문 기관인데 이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 자체가 이게 이제 박정희가 본인의 그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구 집권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름을 마치 통일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모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뭐 이들이 실질적으로 뭐 통일을 위해서 뭐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법은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용기관이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농협중앙회장도 뭐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고 그래서 1980년대에 이제 뭐 어떤 민주적인 이제 농민의 기관도 만들어지고 민주노총도 이제 탄생하고 그때는 한국노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노조에 의해서 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을 통해서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1980년 당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81년도에 이제 선거를 또 치릅니다. 그러면 잠깐 궁금한 게 저 전두환 씨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가 된 게 1987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80년에 국민회의에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하지 않고 예.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명목상 임기는 박정희의 잔임 기간이 1984년 12월 26일까지가 명목상으로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되고 그렇죠. 난 다음에 잔임 기간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잔머리를 또 굴리죠. 뭔가 내가 좀 더 대통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뭐 계엄 상황도 있었고 또 5.18 민주화도 있었고 뭐 독재 정권의 제2의 독재 정권, 제2의 군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면은 뭔가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하고 80년대 분위기도 살짝 국제 정세도 많이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하겠다. 대신에 7년 하겠다. 7년 단임을 하겠다. 그 갑자기 7년이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데 그거를 이제 직선제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이제 미국식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좀 본딴 거죠.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1981년 2월 달에 7년 단임제라고 딱 한 번 요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전국 한 900여 개 선거구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인해서 약 5천여 명의 선거인을 뽑는 거죠. 미국식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이네요. 간선제이면서도 약간 직선제 모양을 띄어서 약간 국민들의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현혹시키는 현혹시키는 네. 그런 잔머리를 좀 굴렸죠. 네. 예, 그리고 약간 이제 구색을 좀 갖춰야 되니까 자기 이제 후보를 여러 명이 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민주정의당에서 후보도 나오고 네. 그 당시에 뭐 민주한국당 뭐 유치송 또 한국국민당 뭐 김종철 뭐 이런 이제 야권들의 몇 명을 구색 갖추기로 여러 명을 좀 했죠. 근데 이때가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야권의 뭐 김대중 또는 뭐 김영삼 삼김이라 그러죠. 김종필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출마를 불가능하게 아예 만들어 놔버렸죠. 왜 그 사람들이 출마를 많이 하게 되면은 100% 본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뭐 저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잡아놓고 그렇죠. 미국으로 보내버렸고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연금을 시켜버렸고 그렇죠.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압박해서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네.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7년 한 번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으니 이게 사실은 이것도 뭐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90.1%로 당선이 돼요. 이거 뭐 웬만하면 다 90%.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12번째 대통령인 전두환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 7년.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구나. 예. 이때 이때 이제 나온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당이 이제 그 유명한 민정당이라고 그렇죠. 하는 민정당. 민주정의당. 뭐 자유당 훨씬 똑같은 당이죠, 뭐. 뭐 그렇죠. 그나마 그러면은 그 밥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그때 당시 그 전까지는 예. 완전히 그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공화당이 사라집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좀 못했는데 이 정당의 역사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그 세력들 중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자 김종필 아까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종필은 사실은 민주공화당의 적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필이 야당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공화당에 내가 봤을 때는 그대로 물론 그 세력들이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세력의 대부분은 민정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박정희의 그것을 하겠다.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김종필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박정희 쿠데타의 잔당 세력들이 또 있지요. 근데 그것이 각자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계속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 쪽에 이제 계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뭐 김영삼계 뭐 옛날에 그 상도동계, 동구동계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시 또 뭉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이제 직선제 개헌 요구들이 이제 물밀듯이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전두환 정권 때 예. 사실은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예. 사실은 몰랐는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보면 예. 그런 게 드라마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뭐 예. 이제 공중파긴 한데 예.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뭘 잡아가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마 80년도, 5년도 이후에 아마 예. 올림픽 이제 거의 이제 정권 말기 정도 되면 예. 그런 모습도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 살짝씩 보이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요즘 옛날 말로 보면 만기부, 예, 보안사. 보안사.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서운 그 저기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리라는 예, 뭐, 그래, 뭐 경호실 뭐 이쪽 예, 권력기관들 어마어마하지. 자, 그러한 지금 이제 철권 통치를 한 7년 동안 하면서 어찌됐든 올림픽이라는 예. 서울 올림픽이라는 그 저기 유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예. 약간 뭔가 변화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개혁 개방처럼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뭐 해외 여행을 자유화된다든지 아.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교류가 국가에서 많이 막아놨었는데 양담배도 피면은 막 걸려지고 그렇죠. 그랬었죠. 이게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변화도 많이 생겼고 이게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국제 정세에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됐죠. 한국도 왜 그러냐면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네. 한국 기업들도 해외도 마주 나가야 되고 그럼 해외 나가 보니까 한국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이제 막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화랑새를 타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발전 속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무슨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남미처럼 억압해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시각으로 국민들을 억압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 운동들이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호혼철폐라고. 그렇죠. 호혼철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예. 있나요? 독재, 타도, 호원, 네, 철폐. 철폐. 그렇죠. 우리가 1987이라는 뭐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뭐 서울에 보면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독재라는 게 뭐냐면은 독재가 과연 좋냐 나쁘냐 뭐 이거를 하기 전에 독재는 오로지 왕 또는 철권 모든 힘을 권력자의 최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이제 독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하더라도 뭐 잘하면 돼요. 잘하면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이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래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에 취하고 또 그 권력에 아부하는 주변 세력들이 옆에 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려. 네. 또 다른 권력에 이끼처럼 기생을 해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재하는 정권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그들의 피해로 가는 거죠. 호혼철폐라는 것이 예. 결국은 이 개헌을 해라. 그렇죠. 그런 직선제를 의미죠. 요구를 한 거지요. 그렇죠. 예. 니들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민주공화국이니까 되면은 예. 민주화를 본물 터지듯이 요구를 하게 되죠.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을 바란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87년에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대학생들로 시작된 예. 이 그 시위가 예. 이제 계속 똑같이 전두환 정권에서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폭력적으로 뭐 체류탄 쏘고 백골단 투입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돌아가시죠. 예. 연세대 앞에서. 예.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넥타이 부대까지. 그렇죠. 예. 트리거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이때 이제 노태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980년 10월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육공화국이 설립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 웃긴 게 이때는 이제 그 야당 정치인들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이 출마를 이야기는 하려고 하죠. 이제 87 체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아, 예. 아예 또
또 이 보시는 분들이 예. 단절 신공을 느끼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또 이 변곡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87 체제는 예. 또 그 다음에 예. 오늘은 제가 예. 사실은 잊고 있었는지 아예 몰랐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예. 씨가 예. 대통령을 한 번 한 줄 알았고 아, 예. 이렇게 7년이나 한지 예. 두 번 7년 이걸 몰랐었어요. 예. 하여튼 요거 이제 알겠고 다음 시간에 예. 87 체제.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87 체제니까 그렇죠. 예, 87 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